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궁궐입니다. 근데요,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지금의 서울에 비하면 훨씬 작았는데요, 그것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안에 도대체 왜 궁궐이 5개나 들어앉은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5대 궁궐 중에 제일 큰 형님인 경복궁은 1395년에 완성된 조선의 정궁인데요.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1등 공신인 정도전이 설계한 거랍니다. 자, 나라를 세웠으니 나라를 다스릴 건물을 짓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은 궁궐에 붙인 이름인 경복은 큰 복을 누린다는 뜻인데요. 개경에서 한양으로 이사온 새 왕조의 소망을 담은 명칭입니다. 그런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인데요. 그 앞에 줄줄이 박힌 돌덩이들은 관리의 직급을 나타내는 품계석이랍니다. 행사 때마다 동쪽 품계석에 줄을 서는 문관은 동반, 서쪽 품계석에 줄을 서는 무관은 서반이라 했는데요. 조선시대 양반이라 함은 바로 이 동반과 서반을 아우른 말이랍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회루는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잔치를 베풀던 곳인데요. 단종에겐 비극의 현장이었답니다. 어린 단종을 지켜주던 세력들을 제거하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거머쥔 작은아버지 기세에 눌린 15살 단종이 옥새를 넘겨줄 때 아니되옵니다 전하 하던 수양대군이 억지로 떠맞는 듯이 옥새를 받은 곳이 바로 이 경회루입니다. 그렇게 왕이 된 세조는 어린 조카를 영월로 유배 보낸 것도 모자라서 결국 죽여버린 겁니다. 큰 복을 기원했던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이후 27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1867년에 흥선대원군이 다시 지은 건데요. 하지만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듬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궁궐의 운명을 다했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건물이 떡하니 들어섰지만 1995년 광복절을 맞아서 철거하고 복원된 게 지금의 경복궁 모습입니다. 창덕궁은 태종 때인 1405년에 세운 두 번째 궁궐인데요. 아니,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 멀쩡한 경복궁이 있는데 왜 궁궐을 또 지은 걸까요? 이는 태조의 후계자를 둘러싼 왕자의 난에서 비롯된 거랍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조선 건국에 힘을 보탠 이방원은 태조가 자신이 아닌 이복 동생을 세자로 앉히자 불만을 품고 이복 동생을 죽였는데요. 그렇다고 자기가 세자 자리에 냉큼 앉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친형님을 내세운 겁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왕이 된 정종은 한양터가 좋지 않다며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겼는데요. 하지만 정종에게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세자 자리를 탐낸 넷째 형 방간을 죽인 왕자의 난이 또 벌어지자 무서운 동생에게 옥새를 넘겨주면서 결국 이방원이 3대 왕인 태종이 된 겁니다. 그런 태종이 수도를 또다시 한양으로 옮기면서 지은 게 창덕궁인데요. 왕자리를 뺏기 위해 이복 동생을 죽인 곳이자 자신의 정적이던 정도전이 만든 경복궁이 꺼림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창덕궁은 경복궁과 구조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경복궁은 궁역과 권력이 명확하게 구분된 반면 창덕궁은 궁역과 권력이 딱히 구분되지 않은 궁궐이랍니다. 궁역은 왕족의 사생활 공간이고요. 권력은 왕과 신하들이 업무를 보는 공적 공간인데요. 경복궁 설계자인 정도전은 궁역보다 권력을 더 많이 배려한 데다 특히 경회루를 권력에 배치한 건 왕권에 눌리지 않는 신권을 내보이기 위함이었답니다. 반면에 태종이 주도한 창덕궁은 신하들을 위한 공간 배려가 거의 없는 데다 왕실 비밀 정원인 거대한 후원까지 만들어서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 있다네요. 그래서일까요? 조선왕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거처한 곳이 창덕궁이었답니다. 그런 창덕궁도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광해군 때 다시 복구한 건데요.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고 1910년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 한일합방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 왕조의 마침표를 찍은 곳이 이 궁궐인데요.
그 비운의 장소가 바로 순종 부부가 생활하던 대조전 옆에 붙은 흥복헌이랍니다. 어쨌든 그런 창덕궁은 현존하는 궁궐 중에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치를 인정받아서 5개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궁궐이랍니다. 또 창덕궁 안쪽에 있는 함양문을 넘어서면 창경궁인데요. 조선의 세 번째 궁궐인 창경궁은 1418년에 즉위한 세종이 왕자리에서 물러난 아버지 태종을 위해 지은 것으로 본래 이름은 수강궁이었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태종이 죽은 이후에 존재감이 미미하다가 성종 때인 1483년에 할머니와 친엄마 등을 모시기 위해 궁을 확장하고 이름을 창경궁으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창경궁도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광해군 때 재건된 건데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이 바로 이 창경궁 문정전 앞마당이랍니다. 사실 창경궁은 일제에 의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은 궁궐입니다. 1907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앉힌 일제는 덕수궁에 있던 순종을 창덕궁으로 강제로 옮기게 했는데요. 이때 순종을 위로한답시며 창덕궁 옆에 있는 창경궁을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만들어 놓고 명칭도 창경원으로 바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벚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1924년부터는 밤 벚꽃 놀이터로도 활용했는데요. 1984년에 이곳에 있던 동물원을 서울대공원으로 옮긴 이후에 복원한 게 지금의 창경궁 모습이랍니다. 창경궁 안쪽에 생뚱맞게 들어선 유리건물 식물원은 창경원 시절의 흔적이고요. 해마다 열리는 여의도 벚꽃 축제, 그 벚나무들이 바로 창경원에 있던 것들이랍니다. 네 번째 궁궐은 덕수궁인데요. 덕수궁터는 애초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 집이었는데요. 아니, 개인주택이 어떻게 궁궐이 됐냐고요? 자, 임진왜란 당시 잽싸게 도망갔던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고 보니 아이구야,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다 불에 타버려서 거처할 곳이 없다 보니까 왕족 저택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이곳을 임시궁궐로 삼은 거랍니다. 그 선조가 죽은 후에 이곳에서 즉위한 광해군이 붙여준 궁궐 이름은 경운궁이었답니다. 그런 경운궁은 광해군과 인목대비의 희비가 교차된 곳이기도 한데요. 1618년 광해군이 계모인 인목대비를 감금한 곳이자 1623년 인조반정 직후엔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끌어안쳐 죄를 물었던 곳이 바로 서거당입니다. 그렇게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왕이 된 인조도 경운궁에서 즉위하긴 했지만 거처를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한적한 별궁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운궁이 다시 궁궐로 사용된 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돌아온 1897년부터입니다. 당시 고종이 경운궁으로 온 건 주변에 일본의 견제 세력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공사관들이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이곳에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꾼 고종은 궁궐도 확장하면서 나름 힘을 키우려 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을 뺏은 일제는 1907년에 고종을 끌어내리고 순종을 앉힌 건데요. 덕수궁은 이때 강제로 창덕궁으로 가던 순종이 아버지 고종에게 덕을 누리며 장수하시라는 의미에서 바꾼 명칭이랍니다. 본래 덕수궁은 지금의 모습과 달리 정동 일대까지 아우르는 넓은 궁이었지만 일제가 덕수궁터를 야금야금 분할 매각하면서 그 규모가 엄청 축소됐고요. 덕수궁 돌담길 또한 일제강점기 때 선대왕의 제사를 지내던 선원정 구역을 없애고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길이랍니다. 조선 왕궁의 막내인 경희궁 자리도 원래는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정원군의 집이었는데요. 이곳에 왕기가 서렸다는 점쟁이 말에 광해군이 냉큼 빼앗아서 지은 궁궐이랍니다. 선조의 서자이자 차남이던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세자로 책봉됐지만 적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변덕을 부린 아버지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하던 끝에 왕이 된 건데요. 그 정통성으로 인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던 중에 이복 동생인 정원군 집에 왕기가 서렸다니 흘려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는데요. 그 인조가 바로 정원군의 아들이니 왕기가 서린 게 맞긴 맞나 봅니다. 경희궁 안쪽 끝에 가면 마치 두꺼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요. 왕암이라 불리던 이곳에 바로 왕기가 서렸다는 겁니다.
1620년에 완공된 경희궁은 당시 건물이 100개가 넘을 만큼 규모가 제법 큰 궁궐이었다는데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이곳의 건물들을 상당수 옮겨가면서 궁궐의 면모를 잃어버렸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뒤엔 그나마 남아있던 건물들을 일제가 제각각 팔아넘기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졌는데요. 특히 경희궁의 중심 건물인 숭전전은 한일합방 직후 일본인 학교 교실로 사용되다가 1926년에 일본인 사찰로 팔려나갔는데요. 지금은 동국대학교로 옮겨져서 법당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또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은 1932년 이토 히로부미를 위한 사당인 방문사 정문이 됐는데요. 해방 후 방문사 자리에 들어선 영빈관을 인수한 신라호텔 정문으로도 사용됐답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찢겨나가면서 폐허가 된 경희궁 자리는 해방 이후 서울중고등학교 부지로 사용됐었는데요. 1984년에 서울시가 인수해서 일정 부분 복원한 게 지금의 경희궁 모습입니다. 이때 신라호텔 입구에 있던 흥화문도 경희궁 정문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원래 위치는 아니랍니다. 이렇게 궁궐 하나하나마다 생긴 연유와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도 제각각인데요. 날이 좀 선선해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틈틈이 하나씩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얘기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